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입을 열자마자 그게 뭐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리신 적이요. 분명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 있었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뭐였더라 하면서 한참을 머릿속을 더듬게 되시죠. 아니면은 전화를 받으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알고 보니 손에 들고 계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온 집안을 뒤지면서 핸드폰 어디 뒀지? 하고 찾으시다가 문득 보니까 왼손에 딱 쥐고 계신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그 허탈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시는 순간입니다. 또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보여서 한참을 찾으셨는데 알고 보니 방금 전에 냉장고 안에 넣어두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깜짝 놀라시죠. 내가 왜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지 하면서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누구나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매일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시죠.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러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치매에 걸리신 분을 보셨다면 그 두려움이 더 크실 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자식 이름도 기억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는 절대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가족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런 거지 누구나 다 겪는 거지 하고요. 그런데 시니어 건강을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와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단순히 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혈관이 깨끗해야 뇌도 맑아지고 혈관이 막히면 뇌도 함께 흐려진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막히고 뇌가 흐려지는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빼고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집에 처음 이사 가면 수도관이 반짝반짝 깨끗하잖아요. 물도 콸콸 잘 나오고 막히는 일도 없습니다. 수압도 좋아서 샤워할 때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지죠. 그런데 20년, 30년 그 집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고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안 보여요. 물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 안쪽 벽에 때가 점점 두껍게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겠죠. 물줄기가 예전만 못해지고 심하면 물이 졸졸졸 나오다가 더 심하면 아예 안 나오기도 합니다. 수도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 하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벽이 탄력 있고 부드러워서 피가 잘 흘러요. 마치 새 고무호스처럼 유연하고 깨끗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쪽에 나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혈관에 때가 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름진 것들, 특히 나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점점 쌓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은 막처럼 붙다가 시간이 지나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요. 이때가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수도관이 좁아지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잘 안 흘러요. 그러면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뇌로 가는 혈관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숨 쉬고 먹는 산소와 영양분의 20% 이상을 사용해요. 그만큼 뇌는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뇌가 엄청난 대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집은 작은데 밥은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대식가한테 저 밥을 반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힘을 못 쓰겠죠. 그러면 뇌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뇌세포를 전화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유선전화 쓰시던 때 기억하시죠? 전화선이 끊어지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리고 내 목소리도 안 가고요.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딱 떠올랐던 것들이 이제는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떠오르시죠. 집중하기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이게 다 뇌세포들 사이의 소통이 느려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다친 곳이 빨갛게 붓고 아픈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을 받아요. 손상된 혈관벽에는 나쁜 지방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마치 긁힌 벽에 먼지가 잘 끼는 것처럼요. 매끈한 벽에는 먼지가 잘 안 붙지만 긁혀서 거친 벽에는 먼지가 착착 달라붙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더 빨리 노화되고 뇌 건강도 너무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자주 아프시거나 피로가 쉽게 안 풀리시거나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몸속에 만성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혈관에 쌓인 나쁜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혈관벽에 염증을 가라앉혀야 해요. 셋째, 뇌세포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것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라는 말,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연어나 고등어 먹으면 좋다고 할 때 꼭 나오는 이름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에 쌓인 나쁜 지방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름때를 녹이는 세제처럼요. 설거지할 때 기름기 많은 그릇은 물로만 씻으면 안 되잖아요. 주방 세제를 써야 기름때가 말끔히 녹아나가죠. 오메가3이 우리 혈관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어서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이 건강해지면 나쁜 지방이 덜 달라붙게 되니까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뇌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기도 해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양입니다. 오메가3 하면 보통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들깨에는 같은 양 기준으로 연어보다 훨씬 많은 오메가3 들어있습니다. 연어의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들깨는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굳이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들깨가루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나물 무칠 때, 국 끓일 때 습관처럼 넣으시던 그 들깨가루가 사실은 엄청난 건강식품이었던 거예요.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들깨가루를 그냥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들깨가루를 특정한 음식들과 함께 드실 때 서로의 영양소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한 가지 플러스 한 가지가 2가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들깨가루와 함께 먹으면 좋은 5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조합을 알려드리기 전에 들깨의 효능이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먹어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들깨의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방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방 수치는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이 이 균형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한 들깨에 들어있는 루털린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 건강은 물론이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이 성분이 만성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께도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뇌 건강과 관련해서도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 느끼시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들깨가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들이 혈관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에요. 의학 교과서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처럼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들깨가 바로 그 훌륭한 공급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가루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5가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각 조합마다 왜 좋은지, 어떻게 만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들깨가루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시니어분들 식탁에 정말 자주 오르는 음식이죠.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부를 들깨가루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흡수율이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자꾸 줄어드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두부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은 혼자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지방과 함께 있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두부의 단백질이 들깨의 좋은 지방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더 많이 흡수되는 거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들깨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깨의 100g에 칼슘이 390mg이나 들어있어요. 두부에도 칼슘이 들어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칼슘이 합쳐지면 뼈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시잖아요. 남성분들도 70대 이후로는 뼈가 약해지시고요. 넘어지시면 골절 위험이 커지는데 골절이 되시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칼슘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들깨의 두부찌개를 만들어 보세요. 먼저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시고요. 육수는 미리 만들어 두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시면 시중에 파는 육수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 4컵 정도에 다시마 1장, 멸치 1줌 넣고 끓이시다가 다시마는 먼저 건져내시고 멸치는 10분 정도 더 끓이신 다음 건져내시면 깔끔한 육수가 완성돼요.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넣으세요. 너무 작게 썰면 부서지니까 한입 크기보다 조금 크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버섯이나 호박 같은 채소도 함께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애호박 반개를 반달 모양으로 썰어 넣으시고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도 좋아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시고 두부와 채소를 넣어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두부가 익으면 마지막에 들깨가루 4큰술 정도를 넣어서 골고루 풀어주세요. 들깨가루는 꼭 마지막에 넣으셔야 합니다. 오래 끓이면 오메가3 파괴될 수 있거든요. 국자로 저어가면서 들깨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시고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들깨에 두부찌개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밥 한 공기가 뚝딱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음식이에요.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 들깨가루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밥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맛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깨가루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3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과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종류가 조금 달라요. 고등어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들어있고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우시죠? 그냥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종류의 오메가3 함께 작용하면 항염증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마치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경로로 염증을 공격하니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특히 관절이 아프신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무릎이 시큰시큰하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신 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한참을 움직여야 풀리시는 분들, 계단 오르내리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 날씨가 흐리면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함께 줄어듭니다. 물론 심한 관절염은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가벼운 관절 불편함은 이런 식단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들깨의 오메가3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이 두 가지가 힘을 합쳐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예요. 협동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보세요. 고등어는 손질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시면 편합니다. 토막난 고등어를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무는 1cm 두께로 썰어서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 무 위에 고등어를 올리시면 고등어가 눌어붙지 않고 무에서 수분이 나와서 촉촉하게 익어요. 양념장은 간장 3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물 1컵 정도를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맵지 않게 드시고 싶으시면 고춧가루를 반으로 줄이세요. 양념장을 고등어 위에 끼얹고 뚜껑을 덮어서 중불에서 20분 정도 졸여주세요. 거의 다 익었을 때 불을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 2큰술을 뿌려주세요.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2, 3분만 더 익히면 됩니다. 고등어의 비린내도 줄어들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어요.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밥에 비벼 먹기도 좋습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도 들깨가루를 넣어보세요. 미역과 고등어, 살을 넣고 국을 끓이실 때도 들깨가루를 넣어보세요. 미역과 고등어 살을 넣고 국을 끓이시다가 불을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 1큰술을 넣으시면 됩니다. 칼슘 흡수가 더욱 좋아지고 국물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조합, 들깨가루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또바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지는 만화 기억하시죠? 시금치가 근육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에도 아주 좋아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뇌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 연구에서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시금치를 자주 드신 그룹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금치를 들깨가루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시금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으니까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거죠.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시금치만 드시면 루테인이 10%밖에 흡수가 안 될 수 있는데 들깨가루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양을 드셔도 더 많은 영양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머리가 자주 멍하신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이에요. 물론 이것만으로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넣으시면 돼요. 먼저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시금치는 뿌리 쪽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뿌리 부분을 물에 담가서 흔들어 씻으시면 깨끗해집니다. 씻은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최소 1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물러지니까 짧게 데치시는 게 좋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찬물에 바로 헹궈주세요. 그래야 색이 선명하게 살아나요. 물기를 꼭 짜신 다음 적당한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여기에 들깨가루 한두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큰술, 소금 약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시금치 나물이 완성됩니다. 시금치전을 부치실 때도 좋아요. 부침가루에 들깨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만드시고 시금치를 넣어서 전을 부쳐보세요. 부침가루 한 컵에 들깨가루 두 큰술, 물 한 컵을 섞어서 반죽을 만드시면 됩니다. 데친 시금치를 반죽에 넣고 섞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세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르신들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네 번째 조합, 들깨가루와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좀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들깨가루를 우유에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마셔보니 정말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잖아요. 우유 100ml에 칼슘이 약 100mg 들어 있습니다. 들깨에도 칼슘이 많아요. 이 두 가지의 칼슘이 만나면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칼슘이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긴장 상태가 돼서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 우유에 들어있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의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요즘 장 건강이 전신 건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은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두 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시면 끝이에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시거나 냄비에 살짝 데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요. 여기에 꿀을 반 큰술 정도 넣으시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달달하고 고소해서 마치 미숫가루 같은 맛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시거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께 저녁 들가에 우유를 추천드려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에 도움을 주거든요.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거든요.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시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요. 아니면 그냥 우유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두유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유당이 제거된 우유도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 들깨가루와 꿀입니다. 이 둘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들깨 꿀차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들깨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꿀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항산화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들깨가 한쪽에서 염증을 공격하고 꿀이 다른 쪽에서 염증을 공격하니까 협공작전이 되는 거죠.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들깨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차단하고 꿀이 염증 자체를 호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관절이 더 아프신 분들,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쑤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파서 일기예보보다 정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 들가의 꿀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기침이 오래 가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꿀이 목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마시고 나면 목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목이 칼칼하실 때 따뜻한 들가에 꿀차 한 잔 드시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들깨가루 한 큰술과 꿀 한두 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1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해요. 팔팔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마시고 조금 식힌 다음에 넣어주세요.
아침 식전이나 저녁식 후에 한 잔씩 드셔보세요. 공복에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고 저녁에 드시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들가의 꿀차는 만들기도 쉽고 재료도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들깨가루랑 꿀, 따뜻한 물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렸는데요. 들깨가루를 드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보관하고 제대로 드셔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첫째, 들깨가루는 산화되기 쉽습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빨리 일어나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래서 들깨가루는 개봉 후에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래서 들깨가루는 개봉 후에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사용하실 때마다 필요한 양만 꺼내서 쓰시고 바로 다시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실온에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냉장실보다는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실온에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냉장실보다는 냉동실이 더 좋아요. 더 좋은 방법은 통들깨를 사서 드실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통들깨는 껍질이 영양소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산화가 덜 됩니다. 마트에서 통들가에 사셔서 믹서기나 절구로 갈아서 바로 드시면 가장 신선한 상태로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수고는 할 만하시죠. 둘째, 들깨가루는 고온 조리를 피해야 합니다. 오래 끓이거나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오메가3 파괴될 수 있어요.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이나 찌개에 넣으실 때는 꼭 마지막에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주세요. 나물을 무치실 때도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섞어주시면 됩니다. 볶음 요리에 들깨가루를 넣고 싶으시면 불을 끄신 다음에 마지막에 뿌려주세요. 잔열로 살짝 익히는 정도는 괜찮지만 팬에서 지글지글 볶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들깨가루는 하루에 2~3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큰술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일주일 정도 한 큰술씩 드셔보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시면 2큰술로 늘리시고요. 급하게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넷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깨를 드시고 나서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속이 불편하시면 드시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먼저 드셔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들깨는 견과류는 아니지만 교차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째, 현재 드시고 계신 약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전에는 출혈 위험 때문에 이런 성분을 피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들깨가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미 진단받으신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말씀이 자꾸 어눌해지시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시거나 시야가 흐려지시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둘째,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들깨가루를 먹기 시작했으니까 약을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생활습관 개선은 치료를 보조하는 것이지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등을 드시고 계신 분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조절하지 마세요.
약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검사 결과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시면 그때 줄이시는 겁니다. 셋째,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금방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리실 수 있어요.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면서 자신의 몸 변화를 살펴보세요. 일주일, 이주일 드셨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한두 달은 꾸준히 드셔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들깨가루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들깨가루 드시면서 라면이나 튀김을 매일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겠죠. 건강한 식습관 전체를 함께 신경 써주셔야 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면 혈관에 나쁜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둘째,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연어보다 더 많은 오메가3 들어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셋째, 들깨가루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부, 고등어, 시금치, 우유, 꿀, 이 5가지 조합을 기억해 주세요. 각각의 조합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도와줍니다. 조합을 기억해 주세요. 각각의 조합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도와줍니다. 넷째, 들깨가루는 냉동 보관하시고 고온 조리는 피하시고 하루 두세 큰술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다섯째, 이 방법은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해봤자 달라지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혈관도 뇌세포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나아짐은 여러분의 일상을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밤에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상쾌함,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들가에 두부찌개 한 그릇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따뜻한 들가에 우유 한 잔 드셔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 바꿔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5가지 조합을 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만 먼저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 다른 것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정보를 찾고 배우려 하시고 더 나아지려 하시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간단한 터치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